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해서 후회한 적은 있어도 말을 안 해서 후회한 적은 별로 없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그리고 반대로 그때 왜 말을 안 했을까 싶은 순간은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대부분은 전자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꼬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꼬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하지 않아도 됐을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말의 무게. 그리고 말을 아끼는 것이 왜 지혜인지에 대해서요.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별 이야기 없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느 순간 자식이 뭔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일이 힘들다거나 뭔가 고민이 있다거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잖아. 말하고 나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자식 얼굴이 굳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미 나간 뒤였어요. 그날 저녁 자식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뒤로 그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 그 친구의 자식 이야기, 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말이 나왔어요. 별 아기가 없었어요. 그냥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는데 그 친구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와 말다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온 순간 평소에는 절대 안 했을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날이 선 말, 예전 일을 꺼내는 말,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것 같은 부분을 건드리는 말.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내가 왜 저 말을 했을까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은 공기 중에 이미 퍼져 있었고 상대방 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말이 쌓이고 또 쌓이고 그렇게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합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말해버린 것들을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그게 어떻게 들릴지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요. 화가 나 있을 때, 억울할 때, 서운할 때, 그 감정이 앞서면 말이 먼저 나와요. 생각보다 빠르게 걸러지지 않은 채로. 그리고 말이 나가고 나서야 생각이 따라와요. 아, 그 말은 좀 심했나? 저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 왜 그 말을 꺼냈을까? 말은 화살과 비슷해요.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활 시위를 당기기 전에는 얼마든지 멈출 수 있는데 한 번 떠나고 나면 그 뒤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게 될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면 시원할 것 같거든요. 그 순간만큼은요. 그런데 그 시원함이 얼마나 가는지를 생각하면 대부분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시원함 뒤에 오래가는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안 하면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뭔가 부당한 말을 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당한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아요. 침묵이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을요. 세 번째는 습관이에요. 생각이 떠오르면 말로 바로 옮기는 것이 오랜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게 활발한 성격처럼 보이기도 하고 솔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습관이 관계 속에서 조금씩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과 생각 사이에 얼마만큼의 간격을 두느냐의 문제예요. 그 간격이 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관계가 조금씩 틀어집니다. 관계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조금씩이에요. 작은 말들이 쌓이고 그 말들이 마음 어딘가에 기억되고 어느 날 그것들이 모여서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생긴 패턴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 말에 자꾸 토를 다는 버릇이 있었어요. 아내가 뭔가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말들이 대화 중에 자주 나왔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상대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남편에게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반박이 돌아오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부부는 대화가 거의 없는 사이가 됐어요. 남편은 왜 아내가 말이 없어졌나라고 의아해했는데 그 이유를 늦게서야 알게 됐대요. 자신의 말들이 아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으로.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말들로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틀어짐은 대부분 너무 조용해서 그게 일어나는 동안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신뢰를 잃습니다. 여러분,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내 이야기도 어딘가에서 흘릴 수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오랜 사이여도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사자는 단지 말이 많은 것뿐인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진심 어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도 정작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래 걸려도 잃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한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수다스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오해가 쌓입니다. 이게 참 억울한 경우예요.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은 다르게 들은 경우. 나는 그냥 있는 말을 한 것뿐인데 상대방은 그 안에서 다른 의미를 읽은 경우. 말이 많아지면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면 오해가 생길 여지가 적은데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불필요한 말이 섞이고 그 말이 오해를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해요.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요즘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너는 그래서 안 돼,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조언해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상처로 남았어요. 나중에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서로가 완전히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을요. 말이 많을수록 이런 어긋남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생각하지 않고 쏟아내다 보면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오해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번째,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다툼이 커지는 데는 보통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올라왔어요. 감정이 올라오니까 말이 거칠어졌어요. 말이 거칠어지니까 상대방 감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처음 문제는 어디 가고 서로 감정 싸움만 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불을 지피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해요. 그 말이 없었더라면 조용히 꺼질 수도 있었던 불이 그 말 때문에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자식과의 큰 다툼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자식과 사소한 것으로 말이 오갔는데 감정이 올라온 순간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 말을 들은 자식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만 안 했어도 됐는데 왜 그 말이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감정이 올라온 순간의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남기는 가장 흔한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후회예요.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말만 안 했어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떠오릅니다.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말해야 할 때 못한 것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오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말을 해서 생긴 후회들이에요. 그 후회들은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아요. 10년 전에 한 말이 어느 날 밤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오래전에 싸웠던 기억이 그 당시 말과 함께 생생하게 돌아오기도 해요. 말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순간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아끼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불필요한 갈등을 피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도 꼭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듣고 내 안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거기서 끝나요. 갈등이 커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내뱉지 않는 거거든요. 갈등이 없으면 피로가 줄어요. 피로가 줄어들면 삶이 가벼워져요. 그 가벼움이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듣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정작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말을 아끼는 사람은 듣는 시간이 길어요. 그 듣는 시간 동안 상대방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 곁이 더 편안하거든요. 말을 아낀다는 것은 입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여는 거예요. 세 번째, 신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수가 적은데 존재감이 있는 사람 계신가요? 많이 말하지 않는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10사람의 말보다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은 사람. 말이 적으면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항상 말을 쏟아내는 사람의 말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흘려듣게 돼요. 어차피 또 말할 테니까. 어차피 또 나올 테니까. 그런데 말을 아끼는 사람이 말을 꺼내면 사람들이 집중해요. 이 사람이 말을 꺼낸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요. 신중하다는 인상은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아끼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실수를 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예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말을 적게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필요한 말만 하면 불필요한 말이 만드는 오해도 없고 감정에서 나오는 거친 말도 줄어들고 나중에 취소하고 싶어지는 말도 적어져요. 실수를 줄이면 사과할 일이 줄어요. 사과할 일이 줄어들면 관계가 편안해져요. 관계가 편안해지면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말을 아끼는 것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예요. 다섯 번째, 관계가 오래 갑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나게 해도 감정이 올라와도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지 않아요. 그 말을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말로 쌓이기도 하지만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래가는 관계에는 반드시 말을 아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참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 참음이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예요. 이분에게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힘든 일이 생겼다며 이분에게 털어놓았어요. 자식 문제였는데 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이런 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자식 어릴 때부터 그렇다고 했잖아. 말하고 난 뒤에 이분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데 친구가 이미 표정이 굳어 있더래요. 그 뒤로 그 친구가 연락이 뜸해졌어요. 한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해도 짧게 답만 왔어요. 그 친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이분이 했던 말이 그 친구 가슴에 오래 남았던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냥 들어만 줄걸.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요? 뭘 잘 안다고 그 말을 했는지.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에 금을 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자식에게 꽤 엄한 편이셨대요. 잘못된 것은 바로 말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좋은 의도였어요.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어른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저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칭찬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어떠셨을까요? 그게 아니었는데? 나는 내가 잘 됐으면 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런데 내 기억에 남은 건 칭찬이 없었다는 것이구나. 이분이 그날 이후로 오래 그 말을 생각하셨대요. 말은 내가 어떤 의도로 했느냐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때 그냥 들어만 줬더라면, 이 후회들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는지 살아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너무 많이 너무 쉽게 말했던 것들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첫 번째,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보세요. 말이 입 끝까지 올라왔을 때 바로 내뱉지 말고 딱 3초만요. 그 3초 동안 이것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많은 경우 그 3초가 지나면 꼭 할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딱 3초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말을 줄이세요.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할 때 그 감정 상태에서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말을 이끌 때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날이 서 있거든요. 그 순간에는 차라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지금 좀 정리가 필요해서 이따가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것만.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한 말과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 한 말은 완전히 달라요. 세 번째,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대화에서 불필요했던 말이 몇 가지나 됐는지 저녁에 잠깐 돌아보세요. 없어도 됐을 말, 하지 않았어도 됐을 말들. 그것들을 하나씩 인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말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말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말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말을 끊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내 생각을 끼워 넣는 것. 이것이 대화를 끊고 상대방에게 내 말이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줘요. 오늘부터 상대방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 기다림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조금씩 느끼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대응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요. 그 충동을 잠깐 내려놓아 보세요. 저 말에 꼭 내가 반응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어딘가 나도 저랬는데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오래된 어떤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말을 줄이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말이 많아서 생기는 후회들, 말이 많아서 멀어진 관계들, 말이 많아서 생긴 오해들. 이것들이 줄어들면 삶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꼭 필요한 말만 하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는 연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너무 많이 말했던 것들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그 후회를 조금 덜 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그 잠깐이 관계를 지키고, 그 잠깐이 후회를 줄이고, 그 잠깐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말하기 전에 그 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조금 더 조용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